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7월 25일 금요일입니다. 훈훈한 주식 구독자분들 모두 즐겁고 재밌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파트너스 서울 미덕 강연 3차 오늘 드디어 마감이 됐고요. 추가로 한 분 정도 지금 왜 그러냐면요. 반지원 님하고 송민희 님이 연락처를 안 남겨주셔가지고 지금 연락이 안 됩니다. 문자로 안내를 드렸는데 만약에 이분이 취소하시면 두 자리 정도 여분이 생기니까 추가적으로 오늘 혹시 그 오프라인 강연에 관심 있으신 분은 추가적으로 두 분 정도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면 반지원 님하고 송민희 님께서 신청을 하셨는데 입금을 안 하셔서 그 부분 관련돼서 꼭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하지 않는 프라이빗 강연회로 진행을 하고요. 김선영 대표가 우리가 집중해야 할 미국 투자 주제로 하고요. 이부영 이사가 부동산 투자 패러다임 시프트란 주제로 개인 부동산 투자 시대의 종말, 새로운 기회를 선점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란 주제로 합니다. 그 다음 윤여민 이사가 과거 사례를 통해 살펴본 추경과 코스피의 상관관계란 주제를 하고요. 제가 에이전트, 새로운 국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매력도가 있을까? 고배당주 투자 전략은 유효한가? 라는 두 가지 주제로 강연을 합니다. 신청 다 하시고 입금까지 하셨는데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신 분이 있습니다. 조윤성 님하고 박승택 님입니다. 홀딩스 요 이메일 주소로 꼭 연락처를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이제 서울 미덕 3차가 7월 26일 오후 2시 내일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구독자분하고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 많이 만나 뵙고 여러 가지 주식 투자와 관련된 진솔한 또 궁금하신 것들 다양한 소통과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강남구 논현동 분데스 언주 6층입니다. 강연에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 저희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파트너스 앤 프렌즈 클럽이라고 멤버십을 받고 있습니다. 멤버십의 일단 첫 번째 핵심은 멤버십은 100만원 인데 실제 120 크레딧을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강의 들을 때 10만원인데 멤버십을 들으시면 강의를 총 12번 추가적으로 2번을 더 들으실 수가 있고요. 이 파트너스 앤 프렌즈 클럽은 김선영 대표가 또는 이부영 이사가 또는 윤여민 이사 또는 제가 다양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과 협업을 맺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뭐 정장이라든지 뭐 머리 심는 약이라든지 아니면 헤어, 메이크업 뭐 다양한 카테고리로 지금 여러 가지 협업을 맺고 있으니까 그런 혜택도 당연히 받아보실 수 있고요.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강연을 12번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매번 10만원씩 내고 강연을 들으시는 것보다 훨씬 비용적으로 절감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이 조금 주춤하니까 원전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뭐 원전 비싸다라고, 물론 원전 비쌉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한해서 그렇고요. 원전 관련돼서 이제 상당히 뭐 악플도 많이 달리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원전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건설, 시공, 관리, 최종 원전의 소위 말하는 파운드리까지가 상당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원전의 실제 산업 사이클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심지어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는 아직도 실제 지어서 완공되는 시기 자체가 가장 빨라야 2029년입니다. 아직도 25년이니까 4년이나 더 뒤에 아마 첫 스타트를 끊을 것 같고요. 미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유럽과 중동과 아시아에서 이 원전에 대한 탈원전의 수요, 기존의 원전을 고집했던 국가들도 정책을 바꿔서 원전으로 바꾸고 있는 글로벌 에너지의 메가 트렌드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굉장히 중장기적인 트렌드로 봐야 되고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보이거나 하락한다고 해서 원전 관련된 기업들의 성장이 끝난 게 아니다. 그걸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기 나오는 기업들을 기업 분석 훈련소에 있는 기업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 기업을 추천, 매수, 리딩 하기 위함이 전혀 아님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를 응원해 주신 분들만을 위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음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미 원전주 렌즈 관련돼서는 빌리언스 캠퍼스에는 훨씬 유튜브보다 훨씬 더 먼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그 원전주 관련돼서 또 LNG 관련돼서 업데이트를 빌리언스 캠퍼스에서 드리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당연히 주가가 1월달부터 7월 25일 오늘 찍는 금요일 기준으로 265% 상승했으니까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엄청 조정을 많이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약 9% 정도 최고점에서 하락한 수준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주춤하니까, 또 BHI가 주춤하니까, 현대건설이 주춤하니까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 있습니다.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다뤄드릴 S&T 에너지입니다. 108% 상승하면서 이제는 BHI 164%, 두산 에너빌리티 265%, 현대건설 163%의 견줄 상승률로 성큼성큼 S&T 에너지가 다가가고 있습니다. S&T 에너지는 빌리언스 캠퍼스에서도 오래전부터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S&T 에너지 오늘도 장중에 한 4%대 상승을 보이고 있고 최고점 영역에 있습니다. S&T 에너지가 최고점 영역에 있는 거는 어떠한 테마가 아니라 S&T 에너지가 2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실제 시장에서 예상했던 영업이익의 113% 초과해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고 상한가를 갖고 오늘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T 에너지는 BHI 또는 두산 에너빌리티, S&T 에너지의 글로벌 경쟁사보다 밸류에이션이 쌉니다. 그 얘기는 S&T 주가가 여전히 추가적으로 더 성장의 모멘텀을 갖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S&T 에너지 드디어 5만원대를 돌파하면서 모두가 지금 다 해피한 상황입니다. S&T를 사신 분은 모두 수익 중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굳이 내가 수익 중인데 팔 필요가 없어서 매도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거래대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T 에너지가 역대급 신고가, 월봉이나 연봉으로 신고가지만 역대급 거래대금이 터지진 않았습니다. 모두가 해피한 상황에서 매도 물량을 아직까지는 한꺼번에 쏟아낼 확률이 저는 아직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LS, 현대차, 신한, IBK 대신 IM, 키움, 메리츠증권 레포트를 참고했습니다. 2분기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9% 증가한 1,407억, 매출도 최대치, 분기 최대 매출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45% 증가한 273억으로 시장에서 예상한 거는 113억 정도였는데 그거를 훨씬 초과하는 200억대, 270억대 영업이익이 나왔고, 보통 평균 잘 나와야 OP 마진이 8%대인데 그거에 2배 넘는 OP 마진, 역대급 OP 마진이 나왔고요. 시장에서 예상하는 영업이익을 110% 초과했습니다. 고마진의 중동 아랍에미리트 쪽에 에어쿨러 프로젝트 인식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고단가 대형 프로젝트는 일단은 2분기에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OP 마진이 19.5%가 계속 유지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P 마진 최소 14% 연간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미국의 에어쿨러, 공랭식 열교환기 입찰 대거 진행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LNG 투자와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탑티어 업체인 벡텔에너지와 두 번에 이어서 연거푸 계약을 맺었고, 최근에도 793억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입지 고객사를 통해서 미국에서 추진하는 LNG 프로젝트 텍사스의 리오그란데, 여기에 3개의 터미널에 약 950억의 신규 수주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루이지애나의 우드사이드 프로젝트 관련돼서 여기도 터미널 3개에 약 1,100억에 가까운 LNG 추가 공랭식 열교환기 프로젝트를 수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리오그란데 텍사스와 우드사이드 루이지애나 두 개의 일단 LNG 프로젝트 공랭식 열교환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북미의 탑티어 EPC인 벡텔에너지 외에 또 추가 1개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랭 쿨러의 경쟁사는 역시 미국 내에서 허드슨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LNG 사이트마다 쿨러의 팬 규격, 개수, 쿨러의 사양, 파이프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대량 양산이 어려운, 지난번에도 벌써 지금 제가 S&T 에너지 올린 지가 1달 반이 넘었습니다. 그때보다 주가가 거의 70% 넘게 올랐습니다. 노동 집약적인 사업이다. 철저하게 기술 난이도도 있으면서 굉장히 노동 집약적이다. 아무나 들어와서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상당히 공급에 여기도 에어쿨러 쪽도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저는 에어쿨러 회사에 다녀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에어쿨러가 상당히 국내에도 경쟁사가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경쟁사들이 있었고 심지어 대기업에서 사갔습니다. 대표적으로 GS 엔텍이라는 회사가 있었고요. 포스코도 이 열교환기를 만드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동양, 지금의 오리온이 핀튜브텍이라는 또 에너지의 경쟁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GS 엔텍, 핀튜브텍 전부 다 망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공랭식 열교환기 할 수 있는데 S&T 에너지 정도밖에 없는 수준입니다. 상당히 경쟁사가 알아서 떨어져 나갔다. 글로벌로도 상당히 제한적이다. 하반기에 이 HRSG, 페어레스 보일러 이 부분 관련돼서는 BHI가 강력한 경쟁자입니다. 평균 마진율이 공랭식 열교환기보다 더 높습니다. 3분기에도 약 14%, 4분기에도 최소 14%대의 마진은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마진의 중동형 아랍에미리트 프로젝트가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14%대의 역대급 마진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S&T 에너지 다닐 때만 해도 마진율이 8%가 안 됐습니다. 엄청나게 마진이 개선된 거고,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운동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 잘 결합하고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의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외화 손실, 달러 환율이 떨어지면서 영업외 손실 140억이 2분기에 반영됐음에도 역대급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환율만 조금 올라온다?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100억대는 그냥 추가로 환차익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중동보다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북미 매출이 증가할 건데 북미 프로젝트는 중동의 프로젝트보다 단가가 더 셉니다. 마진율이 더 중동보다 북미가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2분기의 수주 잔고는 소폭 오히려 감소할 걸로 보고 있지만 역시나 누적 수주 잔고로는 8천억, 8,200억대로 역대급 누적 수주 잔고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수주 관련돼서 북미에서 먼저 LNG 프로젝트로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열교환기는 전체 매출의 87%의 견조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올해는 공랭식 열교환기 매출만 4,500억 사이즈를 보고 있습니다. 앞자리가 계속 바뀔 겁니다. 내년에는 5,500억 사이즈를 보고 있고요. 2027년도면 약 6,500억으로 4,000억대, 5,000억대, 6,000억대 커지는 사이즈로 일단 S&T 에너지는 보고 있습니다. 페어레스 보일러 쪽 BHI하고 경쟁하는 이 HRSG 쪽은 600억대 사이즈에서 800억대, 1000억대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HRSG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OP마진은 평균값입니다. 네이버 금융 들어가시면 가장 낮은 수치로 나오는데요. 올해 11%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12%, 내후년에 4%에서 13%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는 7천억 후반에서 8천억 초반까지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확인한 걸로는 8,199억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신규 수주는 다시 3분기부터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젝트의 발주가 대부분 3분기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미에서 아까 우드사이드 프로젝트 외에 북미의 CP2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관련돼서 화학 플랜트, 가스 플랜트 대거 추가적으로 발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에어쿨러는
전통적으로 고수익성이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S&T 에너지의 가장 핵심 경쟁력 전문 분야로 이미 글로벌로 검증을 받았습니다. 중동에서 먼저 검증 받았고 이제는 미국에서 벡텔 에너지 통해서 검증을 받았습니다. 북미는 자국 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 고율의 관세를 당연히 에어쿨러 쪽에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S&T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S&T 에너지의 글로벌 경쟁사 독일의 게아, 엄청나게 큰 그룹입니다. 독일의 게아, 너무 잘 알고 있죠.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독일의 게아, 스웨덴의 알파라발, 이 모든 경쟁사들도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똑같이 S&T 에너지와 모두 원가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S&T 에너지가 결론적으로는 가격에서 밀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S&T 에너지 글로벌 경쟁사랑 해볼만 하다. 다행인 거 알파라발, 독일의 게아, 허드슨을 인수한 미국의 차트 인더스트리즈, 요 세 개 회사가 공급을 늘리고 있지 않습니다. 상황을 보면서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고 있다. 2분기의 실적의 핵심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최대한 누렸다는 겁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거는 매출은 2배 늘어났는데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배가 늘어났습니다. 철저하게 고정비 단에서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고수익 프로젝트를 선별적으로 수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 중형 기자재 업체 중에 거의 탑티어의 높은 수익성 19.5%라는 거는 역대급 마진입니다. 하반기 수주 반등 여부에 따라 달려있는데요. 중동과 북미 두 군데서 투트랙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 다양한 동남아 국가들의 에너지 소비가 확대되면서 복합 화력발전소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베트남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오몬4 복합가스 화력발전 수주를 받았습니다. HRSG 쪽으로 S&T 에너지가 아시아 쪽에서도 수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60년까지 넷제로, 탄소 넷제로 때문에 수소, 암모니아, 탄소 포집 기술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투자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이 에어쿨러에 대한 수주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동은 5월 달에 사우디 아람코의 가장 퍼스트 벤더로 세계 최대 석유화학 회사 아람코가 이 HRSG 관련돼서 퍼스트 벤더로 1차 벤더로 에너지를 지정했습니다. 중동에서 이 아람코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S&T 에너지의 실적 성장을 안정적으로 이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T는 이미 중동의 생산 법인도 갖고 있습니다. S&T 걸프라고. 중동은 데이터 센터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모두 전력 소요가 확대되면서 데이터 센터, LNG 복합 화력 발전,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도 신재생 에너지가 치명적으로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는 간헐성 때문에 기저전원으로 쓸 수 없어서 이 신재생 에너지의 백업 발전으로 상당히 LNG 발전과 원자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에어쿨러와 HRSG 모두 이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에어쿨러와 HRSG 수주가 꾸준히 더 추가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LNG 복합 화력 발전 시장이 글로벌로 21조에서 28년 앞으로 3년 뒤에 47조에서 50조 시장까지 연평균 최소 8%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의 EIE에 따르면 미국은 2028년까지 총 18.7기가와트의 복합 가스 화력 발전 전력망 추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18.7기가와트 중에 4.3기가와트를 이미 건설 중에 있고요. 루이지애나 아까 말씀드렸죠. 커먼웰스 LNG 프로젝트, CP2 프로젝트, 코퍼스 LNG 프로젝트, 플래그민즈 프로젝트 등 다양한 수주에 대해서 미국발 수주 모멘텀이 2분기 이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T 에너지는 글로벌 EPC를 모두 고객사로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의 TR, 테크니몬트, 중동의 페트로팩, 국내의 삼성 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중동 메이저 플랜트 EPC를 모두 고객사로 확보했고 거기에 미국의 탑티어인 벡텔 에너지까지 고객사로 확보했습니다. S&T 에너지의 글로벌 경쟁사들 역시도 역대급 신고가 영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경쟁사, 미국에서 가장 많은 프로젝트 공랭식 열교환기를 수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허드슨을 갖고 있는 차트 인더스트리즈, 여기도 지금 신고가 영역에 있습니다. PER 밸류는 31배를 받고 있습니다. 31배. 열교환기뿐만이 아니라 원심분리 기술, 헬스케어에 들어가는 또는 다양한 제조업체에 들어가는 다양한 형태의 열교환기를 만드는 알파라발 원심분리 기술 세계 1등 업체, 여기가 주가 수익 PER 밸류가 22배입니다. 이 회사는 스웨덴 회사입니다. 여기도 역대급 신고가입니다. 독일의 게아 역시도 역대급 신고가고요. PER 밸류에이션은 25배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LNG 관련된 많은 프로젝트가 있고요. 여기서 S&T 에너지가 기대하는 거는 코퍼스, 플래그민 이런 프로젝트를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리오그란데 역시도 S&T 에너지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S&T 에너지의 수주 잔고는 신한투자증권 레포트에 따르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미국이 가장 많은 LNG 생산력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미국 관련돼서 S&T 에너지가 최대 수혜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프로젝트로 에어쿨러에 대한 수요 증가는 경쟁사 허드슨에 따르면 약 10%, 100기에서 125기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금액으로 치면 연간 늘어나는 매출사 규모는 1,500억 사이즈를 보고 있습니다. 수주잔고와 시가총액과 매출액이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고요. 물론 에어쿨러가 여전히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5%입니다. 아람코의 HRSG 메인 벤더로 S&T 걸프가 이미 선정이 됐고요. 미국은 2028년까지 18.7기가와트의 LNG 복합 화력발전 용량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사우디 역시도 전력 설치 중에 뉴클레어, 핵 외 가스 발전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LNG 복합 가스 화력 발전의 캐파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고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에 건설 중인 다양한 데이터 센터,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전력 관련된 프로젝트 때문에 에어쿨러와 HRSG 수요는 여전히 견조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동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 잘 결합하고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원전과 LNG 관련 주식들의 밸류에이션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100배, 140배를 포함을 해도 평균값은 28배고요. 내년 평균 밸류에이션이 22배입니다. 그러면 S&T 에너지가 몇 배냐? 22배입니다. 22배. 내년에 16배입니다. 아까 경쟁사 알파라발, 독일의 게아, 또 어딨죠? 차트 인더스트리즈, 요 세 개 모두 25배가 넘었는데 그 경쟁사에 전혀 꿀릴 게 없는 S&T 에너지가 밸류 올해 기준 22배다. 심지어 주가가 역대급 신고가 5만원대 오니까 이제 22배였고요. 역시나 내년에 역대급 실적을 추가적으로 더 갱신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6배까지 떨어지고요. BHI가 24배, 두산 에너빌리티가 내년에 85배, 현대건설이 10배를 보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 65에서 70% 증가를 예상하고요. 영업이익은 130% 증가를 예상합니다.
올해 역대급 실적을 갱신하고 내년에도 매출은 20%대, 영업이 40%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S&T 에너지는 올해 매출 사이즈 4,800억에서 5,000억대, 내년에 매출 사이즈 5,800억에서 6,000억대, 이제 앞자리 1000단위 단위가 계속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작년에 222억에서 올해 역대급인 512억을 예상을 하고요.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700억 사이즈로 보고 있습니다. S&T 에너지 오늘까지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액 자체는 크진 않습니다. 기관 쪽에서 투신과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들어오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기관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최근에 차익 실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거는 S&T 에너지 지금 5만원 이 돌파한 가격대에서 외국인과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의 매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연초부터 계속 올랐기 때문에 260%가 넘게 올랐기 때문에 계속 팔다가 여기도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가 보험, 투신, 연기금 연속적으로 3일 연속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원전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은 팔고 있지만 외국인 기관은 사고 있다. 차트에서 보시면 23,000원과 3만원대 퀀텀 점프가 한번 있었고요. 3만원과 36,000원대 역시 퀀텀 점프가 있었습니다. 36,000원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역대급 연봉으로도 신고가인 53,100원을 기록하면서 신고가 영역에 있습니다. 신고가 영역에 있지만 다행인 거는 이럴 때의 역대급 거래량을 아직 돌파를 못했습니다. 신고까지만. 추세에 이탈하지 않으면 지금 모두가 해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탄력적으로 더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다시 이제는 이 48,000원이란 가격대가 다시 새로운 지지 가격대가 형성될 수 있는지가 일단 1차로 중요할 것 같고요. 이평선들이 밀집해 있다가 시세를 줬기 때문에 상당히 에너지가 응축돼 있다, 에너지가 폭발했기 때문에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다 보고 있고, 추세가 완전히 우상향하는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절대 하향 추세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옆으로 지금 누워있는 형태입니다. 이 바닥권에서 많이 시세를 줬기 때문에 옆으로 지금 이 박스권에 누워있는 상황이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이 6만원 가격대를 잘 지지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6만원 만약에 이탈하면 52,000원까지도 저는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6만원 가격대는 잘 지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스권에 있으면서 거래대금도 많이 줄었습니다. 거래대금 주는 거는 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S&T 에너지 마지막 한 줄 평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역대급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고무적인 거는 OP 마진이 19.5%인데 중동 고부가 가치 프로젝트가 대거 반영된 부분이 있지만 하반기에 기대되는 거는 미국 LNG 프로젝트 관련돼서 대거 수주가 나올 것이다. 경쟁사들이 공급을 크게 늘리지 않고 있고요. 미국의 강력한 경쟁사 허드슨이 엄청나게 많은 미국의 프로젝트를 지금 다 가져갈 수가 없다. 플래그먼트라든지 코퍼스라든지 루이지애나라든지 CP2라든지 다양한 LNG 프로젝트에서 지금 이미 미국의 탑티어 EPC인 백테르에너지와 공급 계약을 맺은 이력이 2번이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미국 LNG 프로젝트가 나오면 나올수록 거기에 대한 에어쿨러 관련돼서 에너지가 미국 LNG 프로젝트에 충분히 추가 수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중동에 대한 모멘텀 여전히 살아있다. S&T 에너지는 세계 최대 석유화학 회사 아람코의 퍼스트 벤더 1차 벤더로 이미 지정을 받아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다양한 중동 국가들에서 이 공랭식 열교환기와 페어레스 보일러, 이쪽도 아랍에미리트나 여기도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짓고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서 데이터 센터 관련된 공랭식 열교환기와 HRSG가 반드시 필요하다. 신재생 에너지가 불안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를 보완할 기저전원으로 LNG 복합 화력 발전, 가스 발전은 계속 더 중동에서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S&T 에너지는 최근에 주가가 100% 상승했지만 여전히 두산에너빌리티 260%대, 현대건설 160%대, 또 어디죠? BHI 160%대에 비하면 아직 펀더멘탈이 BHI나 현대건설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데 덜 오른 측면이 있다. 네 번째, 미국에 대한 모멘텀 뿐만이 아니라 지금 HRSG는 아직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밖에 안 돼 있다. HRSG 페어레스 보일러 쪽에 큰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페어레스 보일러 아시아 관련돼서 넷제로를 달성하려고 하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다양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관련된 LNG 복합가스 화력 발전 프로젝트가 국내 S&T 에너지한테
새로운 동남아가 신규 수주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밸류에이션 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BHI보다 더 밸류에이션이 지금 낮은 수준이다. 주가가 역대급 신고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지금 굉장히 최고가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에너지를 현재 지금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의견이 조금 더 수급의 추세는 지켜봐야겠지만 보는 의견이 좀 현재로서는 타당하지 않나. 다시금 증권사의 목표가도 4만원대에서 5만원대, 다시 6만원대까지 목표가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BHI보다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똑같이 원전과 LNG에 대한 모멘텀을 받으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은 S&T 에너지가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 S&T 에너지는 상당히 S&T 그룹 내 핵심 자회사로서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원전과 LNG 모멘텀이 나올 때 두산 에너지 대장과 같이 봐야 될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시간 동안 최근에 원전이 좀 주춤해서 원전주 중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S&T 에너지 말씀드렸고요. 빌리언스 캠퍼스 많은 구독과 관심 응원 부탁드리고 내일 6월 27일 오프라인으로 오시는 분들 만나서 다양하고 진솔한 투자 관련된 인사이트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